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 방송의 이옥호입니다. 4월 4일 토요경마 지급조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수위원 함께 하셨고요. 최홍찬 위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항상 좋았어요. 네, 항상 좋았는데 뭐 지난주도 역시나 방송 내용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뭐 안 된다고 잘라드린 말들도 안 들어왔고 여기다가 또 그 복병마를 불러들인 말들 또 좋은 성적을 내줬고 문제는 이제 그 최근의 경마가 워낙 어렵고 뜬금없다 보니까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그게 이제 하나 좀 걱정이네요.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말들이 이렇게 딱딱 꽂혀주면요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3월 경마가 끝나고 이제 4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 경마는 그 노을 경마로 시행이 되고요. 서울 경마는 뭐 변함없이 이제 그대로 가는데 토요 경마가 13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만만치 않은 경주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저희 지급조서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요. 오늘 승부 경주가요 중반에 많이 몰려있네요.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가 2호코네요. 6경주 메인 승부 2호코가 준비했고요. 최영찬 의원이 이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수위원이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어요. 자, 13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비가 많이 내려요. 네, 상당히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 비로 인해서 경주로 또 사정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또 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요일에는 또 그 KRA컵 마일 경주가 부산 경마장에서 펼쳐지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좀 풍성하네요. 날씨가 좀 요즘 진짜 본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날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할 게 없는 거지. 할 게 없는 건가? 근데 지금 지점이 거의 지정 자석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점은 진짜 일요일만 어떻게 찰 정도지. 네. 금토는 그렇지 않아요. 와, 경마장은 정말 본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좀 되고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요. 자, 토요경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경주 한번 풀어보죠. 1경주부터 한번 가볼까요? 1000m 군내산 6군 경주.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 구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된다, 뭐 얘기 많았던 꿈케라가 출전했는데요. 이번에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수위원부터 갈게요. 예, 꿈케라는 뭐 이번엔 인정이지.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세영으로 등짝까지도 바뀌었고, 뭐 지정에서 깨질 놈들한테 깨진 거고. 일단 6번은 인정을 하는 가운데. 저 이혁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비가 주룩주룩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아무래도 또 좀 주로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거리가 계속 1200m, 1300m를 데뷔 이후에 뛰었고 1000m는 단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마필이 5번 지상여제예요. 이제 드디어 거리를 1000m로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 단독 천행을 까고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고 있고 뭐 직전 경주도 발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필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밀었을 때 대야시 쭉 치고 나가는 이 힘이 초반의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김기백에서 노인네가 선에 나가겠다고 미는데 뭐 문성 기수가 옆에서 형은 선에 못 나가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밀진 않을 거예요. 왜 꿈케라는 선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미는 거 아니 혹시? 그래서 아니 민다 하더라도 지상여제의 대야시가 좋기 때문에 대야시가 좋아 대야시가. 그래서 5번 지상여제를 후착 1순위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5번만 지상여제 선행 가면 돈다. 최로션님. 야, 꿈길 빼고는 진짜 뭐가 더 솔직히 할 말이 없죠. 네, 없어요. 뭐 진짜 신마들도 마찬가지고 경주 경험한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주 훈련하면서 이번 주까지 훈련 강도면으로 보면 진짜 세게 돌렸던 말이 댕기스예요. 땡기스. 뭐 좀 말명이 참 댕말도 아닌데 어쨌든 댕기스인데 병합하는 모습에서 계속 지금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는 분명히 눈금에서 보여줬는데 지구력이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실전팀 말 중에서는 지금 현재 지상여제 말씀해 주셨는데 걔 빼고는 나머지 어떻게 말씀드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마 댕기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상여제와 댕기스 꿈캐라는 이제 인정이고요. 지상여제 댕기스가 왔는데요. 저도 지금 딱 세 마리 봤어요. 꿈캐라, 지상여제, 댕기스. 뭐 꿈캐라야 강축이고 뭐 지상여제가 선행 가서 도냐 아니면 잠재력의 댕기스가 따라가서 이제 선입으로 오느냐 이걸 보고 있었는데 뭐 양쪽에서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또 뭐 점입 가속 얘기하고 플라잉퀸 얘기하고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끝나지 않겠나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상여제, 꿈캐라, 댕기스 세 마리 간의 3파전 양상의 경주 뭐 그 정도로 이 경주는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에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영찬 의원부터 갈게요. 일단 훈련 모습에서는 아웃캣이 그나마도 낫습니다. 보여준 걸음도 이게 제일 낫고요. 지금 현재 1경주도 축이 있는데 아마 2경주도 요거 놓고 아마 무조건 배당빨 쫙 이게 또 자지우지 뚫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솔직히 마음에 드는 말이 한두가 없어요. 참 편성을 절묘하게 이게 짜여졌다 볼 수 있는데 지금 4초대 말이거든요. 지금 아웃캣 하나만 3초대 말이고 나머지 4, 5초대 말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누가 조금 더 낫냐, 누가 더 열심히 했냐 이건데 그건 훈련으로 보면 켄터키 코드예요. 스포도 때리고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걸음 자체는 눈에 이제 확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는데 훈련보다는 그래도 뭔가 정성, 힘을 비축하는 그리고 발주 연습까지 경성을 계속 들이는 모습의 마필이 바로 가평 빅토리입니다. 감량의 이점으로 한번 열심히 타준다라면 결국은 이 경주는 도끼니 개끼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가평 빅토리 가벼운 몸짓을 저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웃캣은 인정. 그리고 가평 빅토리가 나왔어요. 가평 빅토리 뭐 지난번에 늦발에서 진 거고 방해를 받아서 네, 거의 너무 심하게 받았어. 근데 마지막에 다시 날라오는 거는 보면은요. 가평 빅토리는 세다고 봐야 돼.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게 골마겸이 나왔어요. 골막이 나와가지고 직전보다는 그게 조교가 좀 약한 게. 네, 그렇죠. 그게 조금 좀 걱정거리다라고 저도 봐요. 이제 센 말로 보고 이 편성에서 센 말로 보고 있는데 골마겸으로 인한 조교 강도의 하락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예, 저 역시 5번 아웃캣을 지정해서 주행 검사를 받고 나서 1주 만에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1주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한번 타고 말았고 이제 또 2주 만에 상당히 좀 빠르게 3주 만에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네. 예. 5번 아웃캣은 이번 경주 뭐 최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상대 말들이 너무나 덜덜합니다 정말. 이거는 분명히 뭐 불보듯이 뻔하게 5번 아웃캣이 현장에서도 인기 머리를 팔릴 거고 2번 켄터키 코드가 깜빡이 팔릴 거예요. 네, 무조건 깜빡이. 깜빡이로 갈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된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또 믿지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2번은. 근데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른 마필 중에 8번 낭만시티라는 마필이 있는데 주행검사 기록은 일본 07초 0 턱걸이. 상당히 좀 턱걸이죠. 아주 뭐 바닥인데 이게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뭐 나름대로 무지 숨기려고 무지 숨겼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 요것 봐라 했는데 이번 그 편성 보니까 참 없어요. 뛸만한 애들이. 그리고 또 요 낭만시티가 데뷔전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다른 애들보다는. 그렇다면 8번 낭만시티 요거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낭만시티. 낭만질주회자마죠. 뭐, 얘 말고도 이미 낭만센트럴이라든지 뭐 하이플레이스 송암질주 같은 말들, 그래도 하위군을 벗어나는 말들을 배출을 해놨던 낭만질주회자만해요. 낭만시티 나왔고요. 아웃캣이 이제 저는 이 말을 별로 세게 안 봤는데 딱 하나 이게 저거요. 이걸 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난번에 뛴 게 이제 파인투데이하고 서우 아라리안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뭐라 그럴까요? 약한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네, 그걸 봐서 주행 심사 받고 바로 나와가지고 그 정도였으면 재검 받고 나와서 바로 그 정도였으면 이거 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아웃캣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제가 몇 번을 좀 쫓아갔다가 깨진 말이 사부마 초강속마예요.
근데 이제 지난 경주나 그전 경주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놓고 따진다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1월 4일날 혼합 경주 나가서 뭐 템플타운이나 비투더 레코드 뭐 이런 말들하고 이제 경주를 뛰는데 빠른 페이스라 그냥 따라가는 모습에서 마지막에 걸음이 확 무뎌질 줄 알았더니 안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자신의 걸음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2월 6일날 강호대세하고 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혼합 경주 나가서 두 번의 경주를 나름대로는 잘 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좀 노렸는데 걸음이 영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하지만 이번에는 아워캠 말고는 사실상 말다운 말이 없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의 그 아름다운 기억, 이 초강송마에게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기억, 그걸 여기서 한번 끄집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4번마 초강송마를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갑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3경주. 자, 눈에 보이는 건 한 방인데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끝이 날 수 있을 건지, 끝이 날런지, 그 부분 한번 좀 따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예. 눈에 보이는 한 방이 뭐예요? 대끼리 무조건 조계산하고 수입이천이 칼리죠. 그러니까 바닥패가 좋은 말들이니까. 그다음 오피스니까 315팔이고. 전 이번에 정말 부지마 경주라고 완전 해요. 똥말 경주. 예. 완전 부지마 경주인데 뭐 인기를 모아주는 9번 수입 2,000원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저는 뭐 지점 경주 바닥에 있다가 직선 한 번을 섰는데 다른 애가 타면은 아 이거 위험하겠다 했는데 문시영이가 타면은 이거 또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문시영이가 탔어요. 그래서 9번 수입 2,000원 또 봐줘야 되는 마필로 또 인기마 중에서는 이렇게 보겠고 외곽에 있는 12번 에스컬레이트가 자 10주 만에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게 지정경주 데뷔전에서 뭐 땅바닥에 있다가 뭐 막판에 살짝 한번 대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저의 눈에는 이게 깨졌던 이유가 말이 엄청나게 끌다 보니까 말하고 기수랑 많이 싸웠어요. 한마디로 타마패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수와 말이 싸우면서 데뷔전 1300m 그랬기 때문에 좀 무참하게 좀 깨졌는데 이번에 그렇게 타지 않고 좀 풀어주면서 타준다고 한다면 이게 좀 재미있게 좀 띄워줄 수 있는 맛으로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네, 이거 에스컬레이트는 주행 심사 때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좀 뭔가를 좀 보여줬던 그런 말이에요. 외곽 게이트와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그 공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최영찬님. 인기말을 초반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도전권만 한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 엔젤스예요. 데뷔전에 뛰었던 그 모습보다도 말이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 자체는 완전 이제 머릿속에 지우셔야 되고 어느 정도 웬만한 인기 경주 편성 자체에 출전해도 해볼 만하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일단 병합 쪽에 하는 모습도 좋았고 훈련을 아마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 훈련을 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리틀 엔젤스의 변화를 아마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리틀 엔젤스 그리고 에스컬레이트 뭐 이제 거의 눈이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좀 눈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수입 미천과 조계산, 오피세미가 많이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노림수를 좀 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이건 뭐 완전 제가 볼 때 종합지 백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5번만 이손입니다. 이손. 그러니까 주행심사 때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거 잘만 다듬으면 좀 뛰겠다. 근데 데뷔전의 편성 자체가 사실 그때 청마성이 그렇게 잘 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말들은 별로 세게 본 말들이 이제 없었고, 그래서 데뷔전에 좀 노렸더니 박현우 기수가 이 말을 가지고요. 한 50m 정도는 손해본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무모할 정도로 이제 외곽 전개를 좀 펼치는 아쉬움을 좀 남겼죠. 이번에 최원준 기수가 더 불안하긴 해요. 근데 5주 전으로 돌아가면요. 박현우 기수가 뭘 해도 안 될 때예요. 요즘이나 조금 박현우 기수가 성적이 좀 나오지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요거 탈 때는. 그때 당시에 좀 봤을 때 박현우나 최원준이나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뭔가 이번 경주에서 한구라를 만들어줄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세 번 안에 저는 이게 한구라 만들어줄 거라고 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브마 2소는 어차피 다 똥말이에요. 심지어 수입 2천까지도 똥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똥말이면은 차라리 제가 팬 여러분들께 뇌리에 뭔가 말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그 말이 나왔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의 뭐 도움이 아니더라도 한구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관리마로 지정한 오브마 2손을 이번 경주에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4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서울경마, 토요경마 4경주. 자, 더블드래곤이 이번에 또 어떻게 뛸런지 지켜보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고수위원이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축 놓고 한 방 찍어 먹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수위원이 진짜 잘하는 거 제가 진짜 부럽거든요. 그거는 강축이 나왔을 때 한 방으로 찍어 먹는 거 진짜 잘해요. 그럼 제가 뭐 경마 예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선배긴 한데 그 부분은 정말 배우고 싶고 부럽고 그래요. 그래서 강축이 나온 경주는 제가 또 애써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딱 이번 경주 제가 보니까 분명히 더블드래곤 인정하고 아마 한 방을 찍어 먹을 게 있어서 준메인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자,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4경주. 최영찬이 부터 가겠습니다. 고수위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죠. 네, 어떤 거요? 배팅할 때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배팅을 해요. 뭐 제가 배팅하는 거 못 봤어요. 예상가는 내가 먼저 이제 데뷔를 했고요. 이제 고수위원 그 배팅할 때 봤는데 살벌하더라고요. 옆에서 뭐 숨소리도 안 나게 그냥 배팅하는 우리가 거는 이거 쌍피해 갖고 그리는 거는 그리는 거 잘 그려. 손이 안 보이지 그냥. 그리는 거 잘 그리지. 또 부르는 거 잘하잖아. 1, 2에 10장. 뭐 이건 농담이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확인했던 그건데 이제 예상가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배당권 복귀를 워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귀신같이 잘 잡아내요. 찾아내는 찾아내는 것을 이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찾아내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인기만 그대로 밀어붙여야 돼요. 더블 드래곤, 뭐 훈련 모습, 경주 조건 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더블 드래곤을 놓고 간다. 자, 요것만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더블 드래곤. 뭐 저도 더블 드래곤 인정을 하는 정도고요. 자, 저 그냥 그 나머지 고수위원에게 맡기고 복병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3경주에서도 이호코 저 새끼는 뭐하는 정신병자야 뭐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손 제가 추천드렸을 때 또 한 번 제가 정신병자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는 오버마 마리지아를 추천을 한번 좀 드리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최원준 기수의 기승이라는 자체는 저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최원준 기수가 뭐 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주위의 평가가 사람은 좋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술 좋아하고 사람 좋다. 근데 뭐 최원준 기수가 말은 못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탈 때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지아라는 말 자체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1월 17일 날 유승환 기수가 정확하게 저는 보여줬다라고 봐요. 그 이전에 지하주 기수 타고 K러쉬나 뭐 영천수 이런 말들하고 맞짱 뜰 때는 지하주 기수가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 마리지아가 최근 2번의 경주의 모습이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전의 2경주의 모습이 진짜 마리지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블 드래곤이라고 하는 강축이 있고요. 후착은 뭐 뻔히 해피투데이가 대끼리 나오고 문세영이니까 제피로스가 팔리는데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진 않다라고 봐요.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 그 12월 달과 11월 달의 경주력이면 저는 여기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기 때문에 3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4경주도 최원준 기수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오버마 마리지아를 고배당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뭐 배팅이면 배팅, 뭐 예상이면 예상 안 되는 게 없는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우 4경주 뭐 이호코 위원이 얘기했듯이 3번 더블 드래곤은 그냥 인정을 할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이 편성에서 얘를 인정 안 하고 가면은 죽겠다는 얘기지. 죽겠다는 얘기죠. 얘는 놓고 때릴 거예요. 자, 이호코 위원이 5번 마리지아를 말씀드렸는데 얘는 무조건 세게 보는 말이에요. 일단 옷이 한 방 맞고는 아닌데 배팅권을 가져가는 말입니다. 세게 봐요 얘도. 요거는 11월 달에는 바닥에서 좀 봐준 느낌이었고
이럴 달에는 방해를 받았죠. 그렇죠. 지정 경주는 외곽 참 병신같이 탔죠. 기수가 좀 외곽도 외곽도 외곽이지만 정말 너무 개처럼 탔죠 말을. 중간에 좀 올라와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바닥으로 끝나는. 그래서 5번 마리지아는 일단 배트감을 세게 볼 것이고 여기서 빠네요. 3번 더블 드래곤을 놓고 팔리는 말은 뭐 문시영이나 타켓팅은 제피로서 팔릴 거예요. 팔리죠. 얘가 들어오면 고순 좆된 거고요. 그들을 위해서 깜빡이가 또 팔려줄 수 있는 하필이 7번 해피투데이죠. 더 이상 레이스가 어떻게 풀려줍니까 얘는. 한마디로 얘는 끄집어냈고 다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 인기 모은 애들 얘네들이 오면요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강축에 대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강축에 접에당 없다고 했고요. 자 이번 경기는 3번 더블 드래곤은 강축이고요. 편성을 제대로 만났고 자 다음번에 어떤 편성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오면 그때 노려야지 했던 말이 정확하게 고수가 원하는 대로 그런 편성에 만나서 그런 느낌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했어요. 이거는 깨지더라도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강축을 놓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블 드래곤 놓고 뭐 제피로스 같은 거 들으면 좆된다라는 고수위원이고 아마 그렇고 해피투데이하고 제피로스는 안 볼 거예요. 저도 뭐 고수위원의 스타일을 좀 알기 때문에 아마 참 먹기 좋은 매당으로 때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대충 이제 감은 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한 방으로 강축 있을 때 한 방으로 때려먹는 거는 저도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한구나 여기서 때리시고 뒤에 승부병주들을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자, 4경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5경주로 갑니다. 말 8마리 단출하게 출전을 했네요. 아, 이것도 진짜 똥말들의 경주로 정리가 좀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최영찬님부터 하겠습니다. IM4U가 영어만 나오면 그래. 말 이름이 거의 70%가 영어인데 영어만 나오면 이러네. 머리 팔리겠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초로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31조에서 정상적으로 하만식 기술을 제대로 기용했다고 봅니다. 기본기량이 있었는데 그만큼의 능력을 김초로가 뽑아내지를 못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31조에서 하만식 기수 분명히 선택을 했고요. 출전 주기는 길어졌는데 저는 기술을 일부러 하만식 기술을 타켓을 삼아서 아마 이게 5주 출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훈련 모습 자체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뭐 나머지 말들을 참 거론들이 참 또 이것도 복잡한 말들만 다 나오기 때문에 6번 IM4U를 뭐 인기 1인데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5경주입니다. 네, 6번은 IM4U. 와, 진짜 하만식 기수 때문에 지난주에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이번 좀 잘 타주기를 좀 바래요. 뭐 너무 똥말 편성에 지난번에 늦발하고 깨졌죠. 외곽 돌았죠. 뭐 이번에는 뭐 늦발 해도 8번째고요. 여기다가 외곽 돌아봐요. 예. 이거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올 것 같아요. IM4U는. 자, 고수위원은 뭐 추천하실래요? 자제하지. 그러시면 뻔하지. 이게 내용이 없는 경제 이게 방법이 없는 경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떠드는 거부터 내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너 머리 아플 거 아니야. 또 뭐 추천해야 되나. 난안 하려고. 할 게 없어. 왜냐면은 이번에 너무 본래들이 없어요. 근데 네, 자진하는 그래도 1억 5천만 원씩 고가만 빌리고 또 작년 여름에 뛰었을 때 모습 보면은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는 상당히 기본기가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게 주인공사 모습 보니까 말이 엄청 끌어. 다 바뀌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끌면서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1억 5천만 원짜리 말, 자 문성희를 바로 태워놓고 얘 말값 빨리 뽑아야 돼요. 이 허접한 편에서 여기서 못 들어오면은 뭐 공백 때문에 깨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편성은. 그래서 7번 자진하리 추천드립니다. 네, 뭐 없어요. 이게 사실 이제 추천드릴 만한 말이 없습니다. 뭐 5번 막 다랑아리를 추천하겠어요. 뭐 슈퍼문이나 라운셀 3위야 또 다랑아리가 또 추천하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름이 이상한 말은요 못 띱니다. 다랑아리가 뭐예요? 다랑아리가. 에휴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거기다 또 김동철 기수 아닙니까? 근성 없죠, 투치 없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는 김동철 기수가
정말 빨리 조교사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IM4U는 뭐 여기서 한 수 위고요. 여기다가 자진아리 같은 경우는 주행심, 그러니까 공백은 있습니다만 주행심사를 워낙 잘 받았어요. 1억 5천 말값 뽑아야죠. 그 차라밴드 새끼인데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매니피 새끼들 요즘 많이 망가지는구나. 고가의 매니피 말들 이제 경매 때 매니피 20마리 딱 나오잖아요. 한 480 정도 나오면 저는 경매를 좀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딱 나오면 일단 이제 이 버튼이 있는데 다 이제 누르기 딱 숨기고 있어요. 다. 왜냐면 그만큼 매니피 순말들은 그동안 잘 뛰어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밀리는 게 사실 뭐 컬러즈 플라잉한테도 밀리죠. 그 다음에 뭐 피코 센트럴도 굉장히 요즘 잘 뛰고 있죠.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진아리 뭔가 말값은 뽑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없다. 승부 안 할 것 같았으면 동수를 태웠다. 저도 그냥 한 방 인정할게요. 우리 징크스 여기서 깨죠. 점배당을 한번 깨보죠. IM4U와 자진아리 저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요경마 메인 승부로 가겠습니다. 13마리가 출전을 한 6경주가 이어코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편성 보면은 선행마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거 누가 선행을 갈까? 선두권에서 굉장히 싸울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순발력이 비슷한 말들이 많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자세히 보면요, 선두력 좋은 말들도 많지만 비슷해요. 주행 습성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특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패 좋은 말들 많죠. 뭐 보라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속 입상하고 있고, 여기다가 맥켄지걸도 직전 경주에 잘 뛰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말들이 팔릴 경주입니다. 근데 이어코는 이번 경주는 절대 눈에 보이는 말들 게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메인 승부로 잡았고요. 놓고 때릴 만한 말도 하나 있습니다. 자, 클리너 볼트, 동양의 빈, 뭐 로열시티, 아니면 보라존, 맥킨지걸, 팔리는 말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팔리는 말들은 뒤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코가 대가리 보는 말은요, 직전에 제가 복귀를 하면서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가지고 진짜 이어코 스타일의 대구라가 뭔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번에 완벽한 조교로 출전을 했어요. 조교면 조교, 복귀면 복귀. 지금 뭐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왔다 싶을 정도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멍수를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구멍수를 늘려도 돈이 돼요. 왜? 이어코가 놓고 때리는 이어코의 메인 승부 대가리는 워낙에 배당이 좋기 때문에요. 자, 배당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예요. 근데 메인 승부 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하필 이런 어려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냐. 그냥 어려운 경주 잡아서 손님 끌려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어코 그거 돈 몇 푼 더 벌자고 그런 짓 하는 놈 아니라는 거는 10몇 년 동안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 잡은 거예요. 남들한테는 어려워도 이어코한테 쉽다는 얘기예요. 왜? 대가리가 있으니까. 놓고 때리겠다고, 메인 승부 하겠다고, 대구를 하겠다고 자신했던 말이 나왔는데 승부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어코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 이거는 스치기만 해도 한구라요. 그 한구라 하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제가 우리 팬 여러분들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토요경마 6경주 1200 국내산 5군 경주, 이어코가 기가 막힌 놈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그놈 가지고 제대로 메인 승부 한번 때려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6경주는 반드시 이어코 함께 하시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입니다. 토요 메인 승부, 저 최영찬이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총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에서 팔려주면 아주 땡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이름값 때문에 팔린다. 배팅 아웃이죠. 아웃입니다. 뭐 새벽 조교장에서 너는 이번 주 죽었다 깨나도 추천을 안 하겠다, 확신을 갖고 나온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아주 빡센 훈련과 함께 강도 높은 조교를 마치면서 또 직전에 뭔가 좀 아쉬웠던 그 모습을 남겨준 마필들이 이 경주에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현장에선 아리까리 팔릴 거예요. 그 말에 대한 확신을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 승부예요. 자, 믿는 마필에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만 걷어내고 노리는 승부, 배팅 승부가 되겠고요. 그만큼 배팅 가치가 있고 환수 보장받은 경지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7경주 가장 자신있게 붙는 토요 메인 승부로 저 최영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로 갑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8경주. 이번 경주는 글쎄요. 요번 경주는 이제 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부터 갈게요. 예, 직전에 기분 좋은 마필이 나타나요. 뭐 복싱시도 필요 없다. 쌍승시로 때리자. 자, 메인 승부였어요. 쿨터치에 대한 쌍복 대가리 자신 하나로 구름 위의 나비에 그냥 단통으로 때렸는데, 쿨터치는 널널하게 기분 좋게 왔는데 구름 위의 나비가 상당히 좀 후달리게 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필승계찬한테 잡힐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괜히 단통 물었나. 필승에서 못 잡을 뻔했지. 어찌됐든 간에 기분 좋게 한번 때려 먹었던 마필이 직전경주 잘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필이 1월 30일 날도 인기 바닥이었는데 3차 그 전에 뛰었던 내용이 계속해서 복귀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직전경주 그냥 쌍을 놓고 때려라 했던 것이고, 얘는 이제 보여준 거예요. 처음 이제 입상을 한 거예요. 대가리 까면서 이제 앞으로 뛰는 것만 남았다. 물론 이번 경주 인기를 모아준 마필이지만 11번 쿨터치는 믿고 간다. 부담조항이고 자시 구간에 와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쿨터치. 그 잘 나가던 33조 서인석 조교사가 이쿠 기수가 1번으로 잠깐 돌아간 사이에 망가졌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성적이 막 진짜 개판쳤는데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난주부터 해서. 자, 11번 쿨터치.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다. 최영찬이 형. 제가 지난주에 음성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일조말들이 조교가 세죠. 세죠. 뭐 웬만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조교가 약했던 2마리를 제가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성공했어요. 그게 패턴이죠. 훈련 자체를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보 안 놔주면은 추천 안 한다. 수보 안 놔주면 아예 맞고는 안 산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조교를 계속 세게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지난주에 그 강도를 좀 약하게 했던 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머스탱정이에요. 훈련이 계속 강했습니다. 진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기만 했어요. 강약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교란 게 출전만 할 때마다 그냥 스포 빵빵 때리고 이렇다고 해서 말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필요가 뭔가 이마필에게 변화가 좀 필요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조교량을 좀 강도를 낮춰주면서 말의 gen기를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스탱정이 오히려 더 약하게 해주니까 gen기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8번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마 머스탱정. 이제 조교 얘기, 패턴 얘기가 나왔는데 안병기 조교사가 원래 조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안 해요. 조교장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그때 저력마에서 떨어지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조교를 98년인가부터 이제 조교를 오래 봤죠? 네. 근데 그 패턴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병기 조교사가 조교하는 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그 안병기 조교사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안병기 조교사가 조교할 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성적이 나와. 그러죠. 근데 그 패턴이 아니면 또 성적이 안 나오고. 최영찬이 이제 조교에 대한 패턴을 얘기했는데, 조교에 대한 패턴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장 말이 잘 뛰었을 때의 그 훈련 패턴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패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훈련이 너무 강해서 깨진 말들은 그 다음에 약하게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머스탱정이다. 최영찬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쿨터치 머스탱정, 저는 이게 앞에서 좋은 걸 이제 다 가져가요, 형들이.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지금 거의 저 지금 이번 주 방송 쓰레기 되거나 아니면 완전 뜨거나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진화랑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도 뭐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모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진화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데뷔전에서 그 준우승을 했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망이라든지 이런 말들 센 말들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좀 못했고 그 뒤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있다. 지난 경주에 이동국 기수 태워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 성적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안쪽 게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선행을 나갈 만한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외곽에 빠른 말이 머스탱전과 쿨터치 정도인데 이게 일진화랑이 가지고 있는 선두력 자체가 절대 머스탱정이나 쿨터치에게 밀리질 않아요. 결국 안쪽 게이트에 대한 이점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일진화랑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아버리는 그림도 그려지거든요. 여기다가 지난번 경주는 1300이었고 어찌됐건 이번에는 1200으로 거리를 내렸다라는 부분. 여기에 뭐 일진화랑 같은 경우는 출전 주기는 길어졌습니다만 조교 때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말이 허리가 안 좋아서 쉬다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 저는 4번만 일진화랑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천둥 치는 거야. 천둥이 지금 엄청나게 천둥이 지금 치고 있어서 스튜디오가 방음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둥 소리가 지금 새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밖에 날씨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평소에 죄 짓고 다니시는 언제나 건 아니시고. 아니지. 평소에 죄 많이 지으신 분들은요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고수형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 큰일 나 형은 큰일 나요. 자 8경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구경주입니다. 경주원이 1300m 9440 경주. 자, 총 14마피 나오면서 게이트를 아주 풀로 꽉 채워갖고 나오고 있는데 자, 될 만한 마피들이 여러 두가 있지요. 또 쓸데없이 인기를 모아주는 마피도 몇 대 눈에 띄고 있고요. 정말 아나짜리 하나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마필이 또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는 형국이에요. 저는요, 자, 이번 경주 고수는 그냥 거의 한 방뿐이 없는 경주가 아니냐. 힌트를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 뭐, 인기를 강하게 모아주는 마필이, 뭐, 많죠. 안쪽에 2번 파티레이나도 인기를 모아줄 것이고, 외곽에 있는 12번 캡틴 로드, 10번 썬버스트, 그리고 8번 에코블루, 그리고 6번 보성 제일, 1번 필승 예찬 인기를 모아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한 방 아니야. 이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 받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통을 한번 쓸어 갈기고 복 연승식을 방어하면 그것도 아주 짭짤해요. 복연승식이 들어와도 항굴할 수 있는 경주라고 고수란 판단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한번 좀 과감하게 여러분께 승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배당이 뭐 100배가 나오든 50배가 나오든 20배가 나오든 10배가 나오든 5배가 나오든 간에 저것을 이번 경주 복 연승식을 깔아놓고 한번 시원하게 한 방을 쓸어 갈기면서 승부를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자 멋있는 반드시 적중되는 자 구경주 자 고수의 자신 있는 메인 승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로 갑니다. 1400 국사군 13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10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 될 만한 말들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압축해보니까 뭐 몇 마리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어지럽네요. 터질 건지 저배당으로 끝날 건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단연인 직전에 드디어 이제 컷오프 탈락이 되어버렸죠. 박현우 기수. 네.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저는 줬다라고 봅니다. 줬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을 그대로 이번에 바꾸지 않았나. 선스트롬입니다. 뭐 훈련 모습 자체는 직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말 자체의 능력을 제대로 뽑아낼 기수가 이번에 선정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문세인과 직조를 하면서 선스트롱이 이번에야말로 저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선스트롱. 자 이번에야말로 한 번 더 믿자. 직전에 박현우 기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라면 저는
두 번 실수하지 않을 그런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8번 선스트롱. 와, 이번에 그러니까 일요 경마는 뭐 차치하고 토요 경마만 놓고 봤을 때 문세영 기수가 몇 승을 할까? 많이 볼 것 같아. 제가 볼 때 잘하면 한 7승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도 전부 다 되는 말들, 인기 1위 말들 다 타죠. 그리고 또 편성도 돼요. 이것도 뭐 선스트롱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개념으로 좀 보면 되고, 잘하면 한 7승 정도까지도 가능하죠. 이번 주 한 10승은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일요일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아,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문세영 기수를 정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선스트롱 최영찬님의 추천마였고요. 자, 고수영. 예, 저 역시 8번 선스트롱 인정할 겁니다. 정말 박현우가 잘리만하게 탔어요. 생각 없이. 뭐 지가 자세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찍혀 너무 찍었나? 그럴 수도 있고 찍기를 찍었을 수도 있고. 정말 헤드도 진짜 속 터지도록 탔죠. 너무 인정을 할 나태하게 거고. 됐죠 진짜. 13번 마이에피입니다. 일단 한 방울 찍을 마필은요. 자, 끝번을 청으로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 이 마필은 거리가 늘면은 얘는 무조건 세게 노려야겠다. 체구는 크지 않은 마필인데 거리가 다음에 늘려 나오면 얘는 무조건 노려야지 했었던 마필이 13번 마이에피입니다. 지적은 좀 발주도 늦었고 바닥에서 뛰는데 조그만 말인데도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요 13번 마이에피가 예전에 그 하얀색은 아니에요 이 말이. 하지만 소배수처럼 시즈메리처럼 이런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봐요. 그래서 13번 마이에피를 추천드립니다. 네, 13번 마이에피 고수연 추천마로 나왔고요. 자, 지금 이제 그 밖에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비가 내릴 양이 뭐 제가 볼 때는 가뭄을 그러니까 가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안 돼. 이제 한 100mm 최소한 200mm 와야 돼. 지금 해가 되려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 약간 그냥 약간 적셔주는 정도인데 이 정도 비가 오면요 경주로는 젖어 있어요. 서울경마장 경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울경마장은 가뜩이나 선행마들이 잘 뛰는데 선행마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번마 골드 마운틴이죠. 안쪽에 1번마 비마가 있어요. 근데 비마보단 빠릅니다. 그리고 1400은 발주 이후에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뭉개고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 전부 다 선행 가서 1400에서 깨졌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선행마 제일 잘 탄다고 보는 게 문세영과 하만식이에요. 나가면 어지간하면 안 쓰러져요. 어지간하면 안 지더라고요. 자, 하만식 기수 때문에 저 지난주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말을 왜 저렇게 타는지, 근성도 없이 타고 그러는지. 근데 이번 주는 저는 하만식 기수 때문에 재미를 좀 볼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골드 마운틴이다. 비마만 넘어서면 선행인데 비마는 1.5를 더 달았고 골드 마운틴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지금 레이팅이 낮다 보니까 핸디캡 중량이 낮아요. 55예요.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돌지 않겠냐. 거기다 경주로까지 지금 여건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골드 마운틴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로 가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한 11경주 1700 국삼군 경주. 야, 문세영 또 나오네요. 기가 막히네 문세영 정말. 이번 경주는요 고수연부터 가겠습니다. 그래도 강축은 있잖아. 신규 강자가 강축 아닌가요? 신규 강자 그다음에 럭키 뮤직이 아마 비슷하게 팔릴 것 같아요. 비슷하게. 락킹도 팔리고 시티리에서도 팔리고 은근히 이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근데 3번 신규 강자는 지적경주 고수가 한번 시티레이서를 놓고 때리면서 신규 강자를 한번 뒤로 한번 돌려봤어요. 세더라고. 야, 이거 얼마나 쪽팔리던지 그 다음 경주 녹음하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형 그런 게 민망하구나. 나는, 아니, 왜냐면은 나는 대가리 말들 워낙 많이 잘라서 민망하지가. 머리까지 오니까 현장에서 그 당시 같이 있었는데 딱 끝나니까 그 느끼는 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배당이어서도 얘네들이 인정을 했었는데 못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하면서 좀 미안해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2천만 됐어도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더 센 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세더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신규 강자는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 더 달고 얼마나 뛸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뛴 거 봐서는 그런 찜찜함을 같이 맞자고 내가 직전에 뛴 거 먹어서 지난번에 뛴 거 보니까 세더라고요.
자, 3번 신규 강자 고수현 추천 엄마였고요. 최영찬이가. 저는 단연 훈련으로 보면 럭키 뮤직이에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좀 날개를 달았어요. 52의 핸디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야, 이건 뭐 조건이 진짜 좋아요. 물론 다른 말들도 약간의 이제 감량 효과를 갖고 출전한 말도 있는데 훈련으로 본다라면 럭키 뮤직이에요. 오히려 저는 신규 강자보다 훈련으로는 럭키 뮤직을 더 세게 추천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방송을 저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 이걸 딱 찍었다고 봐요. 4명이 누구 한 명이 더 있어요. 뭐 그냥 아무 개가 있어. 그러면 이번 11경주를 딱 갈 때, 자, 신규 강자는 일단 고수현 갖고 왔고, 럭키 뮤직은 홍찬영이 가져갔고, 만약에 저는 이제 시티레이서를 추천할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이 분명히 낙구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네 마리 싸움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네 마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고분만 시티레이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어찌 보면은 저는 그 신규 강제 큰 바다로 한 방을 때렸는데 어찌 보면 저는 시티레이서가 말을 그렇게 탔으니까 맞춘 거겠죠. 왜 그랬냐면 많이 싸웠지 말하고. 아니 이게 이 말 자체가요. 그 뭐 발주 앞에 약간 있기도 하고 예전에 막 그 부딪혀가지고 막 생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까. 출발이 늘 문제긴 한데 지난번에는 말이 발주기가 딱 열렸는데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늑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말은 자꾸 끌고 물고 튀죠. 한번 시켰으면 제어하죠. 이게 늑발에서 손해본 것도 손해본 건데 말이 자꾸 기수하고 싸워버리니까 경주 중간에 체력이 완전하게 소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직선줄에서 걸어 들어올 줄 알았죠. 근데 아닙니다. 직선줄에서 걸음도요 제법 괜찮았어요. 이번에 만약에 정상적인 발주가 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시티레이서가 럭키뮤직이나 신규 강자하고 맞짱 승부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수가 이제 하만식 기수가 아닌 서승훈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왜 교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난번에 좀 말을 그렇게 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56kg의 시티레이서가 정상적인 발주를 한다면 무조건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700이기 때문에. 자, 저는 구분만 시티레이서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경주로 갑니다. 14마리가 출전을 한 12경주는요, 이어코의 준비인 승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고배당으로 한번 좀 때려볼 예정인데요. 이번 경주는 최영찬님부터 가겠습니다. 난 인기마 말씀 지금 고배당을 한다고 팁을 줘버렸어요. 네. 뭐 저는 뭐 까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인기마를 또 말씀하면은 또 그런데 뭐 인기마는 이거 뻔하거든요. 258이 팔리거든요. 아니 뭐 3마리 팔리죠 무조건. 예, 소통 시대 특명이 아마 팔릴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좀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인기마는 인기마대로 인정을 하지만 축이 뭐예요? 축을 말하죠. 저는 특명을 축입니다. 그리고 인기마대로 가져가면서 노리는 축만을 말씀드리면 문세영. 특명이 축이에요. 직전에 어쨌든 특명의 베테랑을 세게 노렸었는데 물론 1차기 2차기 그 토울 자체는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만큼 말을 기승을 해줬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했고 이번에 훈련하는 모습 자체도 여전히 직전 못지않게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인기말을 이제 특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마 특명 고수현. 저는 5번 소통시대를 워낙에 센 말로 보고 진짜 있어요. 이거 세더라고요. 네, 워낙에 센 말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요, 저는 개망신당했어 소통시대 때문에. 상당히 무리하면서도 얘는 센 말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워낙에 그냥 팍 각인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 경주 이 소통시대를 그냥 놓고 갈 생각이에요. 얘는. 예, 소통시대 이번을 추천드릴 건데 자 이혁구 의원이 배당을 때린다고 하니까 나한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배당을 낼 만한 마피들은 몇 두가 보이긴 해. 보이는데 소통시대로 설마 잘리나 얘가 아니 이게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게 저는 이제 소통시대는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고수현이 아까 뭐였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신규 강자하고 저 개망신당했어요. 왜 그랬냐면 소통시대가 이제 그때 파워 챔피언 이기고 이제 그 2등급 외산마들하고 딱 뛰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아이세이 후대 있죠. 뭐 많은데 집까지 뛰어봐 얼마나 뛰어. 그리고 뭐 저는 그 짤로 이렇게 센 말인지는 상상도 못했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타피 포인트와 소통시대와 특명
세 마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전력은 앞서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기에는 얘네들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생각보다 부담 중량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시대가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58을 달고 뛰어야 된다는 부담감. 타피 포인트도 3.5를 더 달고 58을 뛰어야 되는데, 과연 얘가 1800 지난번에 뛰어봤는데 별 내용 없던데 1800에서 또 뛸 수 있을까? 특명 같은 경우 문세영 기수가 워낙 호흡이 좋은데 특명도 2.5를 더 달았어요.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이 말들이 센데 부담 중량 감안해 보면 저는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자, 이금주 기수라고 안 팔리겠습니다만 테일스트는 선행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경주로 이렇게 개판일 때는 앞에 갈 수 있어요. 자, 1군에서 놀았어요. 뛰던 물이 틀립니다. 3번번 왕성도 이번 경주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말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능력 대비 핸디캡 중량이라고 봤을 때 락시움이나 아니면 에이스 임팩트 이런 말들도 저는 안 되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타피 포인트와 소통시대와 특명 쪽으로 뭐 심지어 이제 돌풍처럼까지 해서 요쪽 인기마들 바닥패가 좋은 인기마들 쪽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될 모든 인기가 집중될 그런 경주인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생각보다 이번 경주에 조건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능력 대비 핸디캡 중량이 낮아지거나 조교 때 말이 좋아지거나 전개가 좋아지거나 이런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배당을 좀 자르고 저배당 막거는 좀 버리고 그렇다고 인기말을 다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배당 막거는 좀 포기를 하고 뭐 한 경주 틀린다라는 생각으로 화끈하게 한번 고배당을 때려볼 그런 예정이에요. 믿고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만한 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있게 이번 12경주는요 인기마들의 조합이 아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 대가리 놓고 구멍수 한번 네 구멍 넓히면 어때요? 스치기만 해도 이건 한구라가 되는 경주니까 진짜 고배당이 뭔지를 한번 틀리더라도 틀릴 각오하고 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고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부담 없잖아요. 고배당은 그냥 낮장발이 해도 되니까 고배당 막번 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된다 이거. 많이 기대를 해야 돼. 현장 예상 좀 빨리 해. 들어보고. 1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우리 최용찬 의원이 마지막 경주를 준매희 승부로 잡았어요. 금요일 날도 마지막 경주가 아니었나? 맞죠. 그렇죠. 금요일 날도 최용찬 의원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고수위원이. 고수위원이 마지막이네. 네. 자, 마지막 토요 경마는 서울 경마는 최용찬 의원이 준매희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또 조교 때 하나 날라다녔겠죠. 조교 때 기가 막히게 날라다닌 말이 하나 있으니까 승부 경주를 잡지 않았을까. 자, 그거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네, 12번 불굴의 신화입니다. 강자들과 뛰면서도 꾸준하게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죠. 지정 경주 물론 잘 탔는데 잘 타고 나서 깨졌는데 뭐 깨진 게 쪽팔리게 깨진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뛰었던 모습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팔리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놈저놈 다 팔려요. 그래서 상당히 혼정 경주인데 12번 불군의 신화는 믿고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굴의 신화. 이게 불굴의 신화가 지난번에 못 뛰어서 3등 온 게 아니고요. 인디언 체로키가 너무 잘 뛰었어요. 그래서 3등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불굴의 신화 이번에도 저도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참 어지러운 게 비트 레드 코드가 아마 지난번에 워낙에 대단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스마트조를 9마신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00거리라는 점을 감안해보고요. 비트 레코드가 스마트조를 이겼던 거는 이제 한 달 전이거든요. 아니 2달 전이죠. 2달 전인데 그때와 상황이 또 틀린 게 스마트조가 어찌됐건 지난번에 1300으로 거리를 늘렸어요. 1300으로 거리를 1000m 뛰다 1300으로 거리를 늘려서 그 경주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마지막에 걸음을 상당히 양호한 걸음으로 버티면서 이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1200으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비트 레코드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아직 선입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스마트조는 선입 검증이 됐고요. 여기다가 선행도 때리고 나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4kg 감량을 받고 나온다라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비트레코드가 스마트조를 9마신 놀면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비트레코드가 스마트조 이길 거야라고 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번 경주를 대입을 시키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스마트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교로 풀어봐야죠. 조교의 달인. 뭔가 또 최우수 조교마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최용찬 의원이 조교로 풀어보는 준매인 승부 경주.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네, 조교 너무 강조해 주셨는데 정교입니다. 일단 이 경주는요. 이 경주 아마 방송 찍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경주가요 좀 재밌다고 봐요. 왜 재밌냐면은 선행마가 많아요. 많죠. 하지만 이 선행마가 많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 선행마 많은 과정에 훈련 우수마가 과연 어떤 역할을 보일 수 있느냐. 그 말이 선행마냐, 선임마냐, 추임마냐 요걸 따져야 돼요. 저는 어쨌든 이 경주 자체가 앞선이 쉽지만 않을 거예요. 1200이기 때문에 더 덤빌 거예요. 특히나 인코스를 차지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얘는 아니지 않냐 생각했던 불가능도 예전에 굉장히 빨랐어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0에 그냥 나오진 않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경주는 앞선이 불보듯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선행을 못 가고 만약 따라간다라면 직선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 판다는 표현을 쓰는데 팔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 바로 13경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훈련 자체가 좋았던 직전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더니 이번에 그 직전 그 이상 상태를 갖고 출전한 말이 이 경주에 또 안 팔려 좀 덜 팔려주는 복병 코드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 메리트가 있다는 그 이점으로 13경주를 준매승부로 선택했습니다. 네, 13경주가 이제 최용찬 의원이 설명한 대로 만약에 선두권이 싸울 거다라고 이제 이 판을 짜서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개만 그리면은 틀리기 십상인데 전개가 틀렸을 텐데 거기에 또 훈련 내용까지 더해진다라면 뭐 적중 확률은 굉장히 높죠. 전개가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 나와도 조교발로 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최용찬 의원이 승부 경주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그 토요경마를 마무리 짓는 승부 경주 13경주는 우리 최용찬 의원에게 한번 맡겨보자고요. 최용찬 의원에게 힘을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추천마도 좋고 복병도 잘 잡아내는데 조합을 잘 못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잘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토요일만 화끈하게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 깨져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그렇게 가면 우울하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재산날 잘하겠나 또 보면. 그 제삿날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나 봐요. 그렇게 제삿날 잘하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13개 경기 펼쳐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그 지급조사팀으로 이제 찍은 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역대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얘기를 다 듣잖아요. 역대 제가 볼 때는 가장 자신감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오늘 같아요. 뭐 고수 의원도 그렇고 최용찬 의원도 그렇고요. 충분히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셋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현장 예상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